뷰사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윤시원의 첫 번째 대표 선수로 나오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뭐 그냥 평소처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건데. 평소처럼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이 워딩에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분노가 좀 차 있을 것 차올라 같은데. 있다. 네, 저거. 차올라 있죠. 여기 성대 올라와 있다. 살짝 성대가 살짝 네. 올라와 있네. 네. 오늘 이 갈았다 내가 봤을 네. 때. 제가 볼 때는 저번 주에 뱅진이가 뷰사님 됐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이분은 분노가 아니고요. 이제 증오로 바뀌어 있어요. 저 증오 좋아합니다. 네, 증오. 박살 내줄게 그런 네.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우리 뷰사님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 만나 보니까 대충 분위기 아실 거예요. 네. 지금 다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투표단 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긴장하실 것 같아. 네, 심상치 심상치가 않아요. 않아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좀 이게 좀 뭔가 요령껏 박수 치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요령껏 박수 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냉철하십니다, 다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 이런 공식적인 대회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스트리머가 하는 대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운이 좋게 3등을 한 적은 있어요. 네. 그렇구나. 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런 빡빡한 심사가 오.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역시 이 맛이야. 잘해야겠다. 이 맛이야. 이거야. 맛있어. 막 이렇게 또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그 우리 카노 씨하고 뱅진 씨 이거 투표단 분들이 굉장히 되게 뭐라고 하지 공평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럼요. 그건 네, 당연하지. 이 견제한다고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견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칭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둘이서 싸우잖아요. 네. 내 표 무조건 안 나와요. 근데 그건 맞기는 해. 네, 맞죠. 이거는 예. 좀 우리가 그러지 말자요. 화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그 카노 쪽 우리 투표단 여러분들 그다음에 뱅진 쪽 투표단 여러분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준비되셨을까요? 네. 투표단 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항상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오늘도 잘 들어주시리라 믿고 편안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괴담사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았던 곳이 도쿄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고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허벅지 높이까지 눈이 쌓일 만큼 눈이 왔었고 그 정도는 폭설로도 쳐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텔에서 차로 30분 못 가는 곳에 자연으로 쌓인 눈으로 즐기는 그런 스키장이 있을 정도로 산속에 파묻힌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평소에 즐길 거리가 마땅치가 않았고 쉬는 날에는 자주 도쿄로 나가서 놀고는 했는데 보통은 저는 쉬는 날에 이제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아무런 예정 없이 밖으로 나가서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술집에서 친해진 한 중년 남성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이씨예요. 이 아이씨는 어릴 적 양친의 학대 때문에 14살에 가출을 했고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가신 적은 없다고 하세요. 당시 만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도둑질은 기본이고 이른바 큰 집에 다녀올 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라고 그때는 변명은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되돌리고 싶은 과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한테 끌려가면 당연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부모님이 불려오기는 했어도 부모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자신들을 찾아오도록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 덕에 완전히 부모님이랑 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아이씨가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다가 17살 무렵 거주하던 기관에서 먼저 졸업을 해서 이미 성인이었던 H형과 팀을 꾸려서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바로 차를 훔쳐서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시골 마을의 편의점에서 기다렸다가 편의점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끄지 않는 차나 차 주인이 차 키를 두고 간 차를 노려서 타고 그냥 달아나는 방법이었대요. 큰 화물차는 당연히 노리지 않았고 중형이나 소형 차량을 많이 노렸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CCTV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로 중간중간에 CCTV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특정 구간에서만 들키지 않으면 차가 없어져도 찾지 못하니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대로 미행방 차량 취급당하는 일이 많았대요. 차주들도 결국 차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노려서 차를 여러 번 탈취해 중고로 팔아치우는 것으로 범죄자들이 꽤나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첫 번째, 편의점 앞에서 차를 탈취. 두 번째, 미리 받은 고속도로 옆 샛길에 빠져서 일주일간 아이씨가 차에서 대기. 세 번째, H형이 경찰의 조사사항을 파악하며 대기하는 사이에 아이에게 이틀에 한 번씩 물과 음식을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정도 상황을 봐서 둘이 함께 만나 차를 타고 중고차 딜러에게 향한다. 였습니다. 그날도 편의점 건물 옆에 으슥한 그늘 속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뒤에 늦은 밤이 되자 편의점을 드나드는 차도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마실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둔 채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누가 봐도 남루해 보이는 옷을 입은 남자가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차는 은은한 하늘색으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차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운 좋게 그 남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려 편의점 문으로 직행하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둘러 남자의 차를 타고 편의점을 빠져나간 거죠. 뒤에서 차주인이 눈치를 채고 서둘러 뛰어나와 소리치면서 자신들을 쫓아 뛰쳐오는 것을 보자마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 끝까지 도파민이 솟아올라서 아이와 H는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환호를 했어요. 사실 그 범죄는 두 사람의 첫 합작 범죄였거든요. H형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 봐두었던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찌나 자주 가보았던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가 아래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올려다보면 비탈길의 각도 때문에 밝은 낮에도 차 루프가 조금 튀어나와 보일 정도였어요. H형이 아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임마. 너는 운전도 못하니까 괜히 도망친답시고 차 몰고 어디 가지 말고 이상한 낌새 느껴지면 차는 버려도 되니까 너라도 잘 도망쳐라. 응? 혹시라도 도망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지역에 있는 찻집으로 오는 거 잊지 말고. H형은 자신에게 단단히 일러주고는 아까 차를 훔친 편의점에서 또 훔쳐온 듯 빵 봉지 몇 개와 주스를 주었고 손에 천엔 지폐를 쥐어주더랍니다. 아껴 먹어. 내가 어떻게든 내일 모레 또 먹을 거 들고 올 테니까. 그리고 이 돈은 이상한 데 쓰지 말고 혹시라도 도망칠 일이 있으면 이걸로 차비 써라. 그리고 차 안에 불 켜두지 마. 저기 저 가로등 보이지? 저 가로등이 밤새 불 켜져 있으니까 무서우면 저기로 가 있어. 알겠지? 라고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 후다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에 홀로 남게 된 아이씨의 기묘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차에 라디오를 켜서 최신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무제한 가라오케를 즐기기도 했고요. 배가 고플 때에는 형이 주공한 빵을 아주 조금씩 뜯어먹으며 허기를 달래었습니다.
밤중에 무섭기는 해도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중에 차 루프에 올라가 누워있으면 좀 춥기는 해도 하늘에 빼곡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보내니 H형이 약속한 대로 먹을 것을 들고 와주었다고 해요. 저번보다는 넉넉한 양으로 챙겨주어서 이번에는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H형이 타주가 자신을 찾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꺼내었대요. 경찰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H형이 걱정하지 말라는 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꼭 예정 전에는 차주를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길 알아둘게. 그리고 차를 사겠다는 딜러를 찾아냈어. 아마 다음에 올 때에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버텨. I씨는 H형의 이런 일엔 도 같은 사람이라서 큰 걱정 없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형이 돌아간 날 조금은 여유가 생긴 I씨가 조수석에 앉아 형이 챙겨준 식량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챙겨준 식량에는 소량의 술도 있어서 도수가 낮은 사케를 마시며 즐겁게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대요. 그때 시간은 이미 밤 12시가 지나 있었고 형이 말한 대로 차의 정면 조금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어서 전부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의 시야는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무서울 것은 없었고 식량도 소량일 뿐이었지만 술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즐거웠대요. 하지만 아무래도 심심했던 탓에 심야에 짧게 진행되는 뉴스조차도 즐겁게 느껴져서 한창 취미를 붙여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량 도난 사건이 잦게 일어나고 있으니 유의하라는 소식과 함께 실종 사고, 살인 사건과 같은 무거운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고 가느다랗고 길게 이어지는 흐느낌에 R씨의 몸이 자동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듯 라디오 소리를 뚫고 R씨의 귀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낯선 소리, 심지어 여성의 울음소리라니. 공포가 몰려온 R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풀벌레가 우는 소리와 함께 열린 차문 밖으로 라디오에 섞여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차문을 꽝 닫고 차에서 후다닥 멀리 떨어져 가로등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휘감는 공포심에 그날은 꼬박 밖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겨우 용기를 내어 차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끄지 않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성의 울음소리는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에 겨우 다시 올라타서 잠시 기다려 보았지만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와야 할 H형이 전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라면 해가 진 뒤 슬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을 더 기다렸다고 합니다. 형이 가져다 준 음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이미 일주일도 넘도록 차박을 한 터라 슬슬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개인 위생도 문제이고 형이 오질 않으면 자신의 이 차량을 사줄 딜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으니 훔친 차에 있는들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락할 수단도 따로 없었기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수단인 천엔이 수중에 있었기는 해도 형을 기다리기 위해 이 천엔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찻집으로 가기 위해 교통비로 사용할 것인지 R씨는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하루만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R씨는 차에 탄 채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차내 시계는 심야 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쌀쌀했던 날씨 때문에 원래 차 안에 있던 담요를 덮고 잤었는데 깜빡 잠든 탓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온몸이 으슬거리고 있었대요. 시동을 걸고 조금이라도 난방을 틀고 싶었지만 차 시동을 걸 수 없으니 결국 담요를 둘러쓴 채로 몸을 웅크린 채
아까 하던 고민을 마저 했대요. 형을 찾으러 갈 것인가? 아니면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내려갈 것인가? 조금 떨어진 가로등 깜빡거리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씨의 눈에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겨우 걸리는 곳에 서서는 위태롭게 무언가가 흔들거리고 있었대요. 눈을 비비다가 눈꺼풀을 좁게 모으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곳에 서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듯 가녀린 양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그걸 보자마자 얼마 전 들었던 울음소리의 정체는 저 여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뛰어 도망가고 싶었지만 여자에게 순식간에 잡힐 것 같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인은 손바닥을 천천히 내려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읽고 켜놓은 라디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아이씨는 밤새 흐느끼는 여인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면서 여인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그 길로 아이씨는 이곳을 떠나리라 다짐했습니다. H형에게 이런 사연을 말해주면 분명히 자신을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은 건 형 쪽이었으니까요. 도망치기 위해 남은 식량을 긁어 모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에 널브러뜨렸던 쓰레기들을 모아서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차를 떠나 마을로 내려왔고 형과 약속했던 찻집을 목표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찻집에서는 안면이 있는 찻집의 마담이 자신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이씨는 범죄 사실은 살짝 숨긴 채로 H형과 일하다가 찢어졌는데 이후에 형을 만나지 못했고 형을 기다리다가 결국 집합하기로 한 이 찻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H형이 여기 오지 않았나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야기를 들은 마담도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나도 보질 못했어. 그날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본 뒤로는 지금 너를 처음 봤는걸? 이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은 일주일 정도 더 실종된 뒤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차를 훔쳤던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씨는 고민할 것도 없이 차 주인이 범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경찰에 찾아가 차량을 탈취하고 도망쳤다가 대기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수를 했습니다. 그 뒤 H형을 살해한 범인이 잡히게 되었어요. 범인은 아이씨도 예상했듯 훔친 차의 주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는 H형을 살해한 것 외에도 이미 다른 건으로 먼저 체포가 된 뒤 H형을 죽인 죄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차주는 H형을 살해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씨는 당시 17살로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무소를 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호기관에서 1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보호기관에서 담당으로 근무하던 경찰 한 명과 그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로 상담도 받았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째 되던 날 경찰에게 그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 충격을 먹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호기관에게서 A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하면서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인지 물어보니 경찰이 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씨와 H형이 탈취했던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는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소유주도 원래는 그 여성이었고요. 그 여성도 실종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터라 해당 지역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던 중이었다 합니다. I씨의 자수로 인해서 회수를 하러 갔던 차량에서 끔찍한 악취가 풍겨 조사를 해보니 트렁크에서 끔찍한 몰골이 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관련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자 I씨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상 차기, 얼굴 생김새, 모두 그날 가로등 아래에서 흐느끼던 그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이후 제법 시간이 흐른 뒤 I씨는 그날 밤을 회고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흐느끼며 자신을 가리키던 것이 자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트렁크에 내가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간절한 손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뭐 스토리는 뭐 진짜. 뷰산했다. 네. 그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평상시랑은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열이 38도 정도 나가지고 수액을 맞고 좀 오늘 쉬어가지고 좀 진정을 했었는데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유 잘 우리 때보다. 뷰사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와 저는 뷰사님 그 보이스만 들으면 아 맞죠 그거는. 졸려요. 아니 목소리가 근데 진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기는 해 사실. 풀인. 이거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뷰사님 거 이제 다 즐겨찾기 그 재생 목록 딱 보잖아요. 바로 꿀잠 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이라서 네, 편안하게 톤이. 들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이야 되게. 음. 와 되게 근데 이제 이야기도 들어오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전달력도 있으니까. 그쵸. 저 재생 목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건 좀 적극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편? 왜냐면 일본 시리즈잖아요. 네네 그쵸. 일본 시리즈. 예. 저는 재생 목록 있어도 될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본 시리즈. 일본 시리즈로 네. 하면 샤펜. 네 있을만 하긴 합니다. 형님. 제가 영광이죠. 예. 야호. 영혼이 없으신데? 아, 감정이 없으세요. 야호. 아니요. 왜 지금 뷰사님 목이 살짝 예? 뷰사님한테 왜 그래? 달아졌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견제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적 결과가 나오니까 네, 투표단 분들의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투표단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거 보는 것도 꿀잼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진짜 자. 이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저는. 정도 세 한 번째 어느 정도 괴담사 할것 의 이야기 뷰사님의 아, 훔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아요. 네. 자 투표 바로 시작했고요. 우리 투표단 여러분들은 투표를 시작해 주세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 투표단들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스. 저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네요. 저도 얘기는 했는데 네. 형님 좀 예측되십니까 형님? 저는 예측됩니다. 통과됩니까 형님? 네. 저는 근데 투표단 여러분들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하루에 한 분은 상금을 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지금 여기서 그 예, 멘트가 형님. 이거 먹고 더블로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형님? 무크 더블로 까! 무조건 가자고. 예. 자, 좋습니다. 끝났다. 12표의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야, 자, 이제 얼마나 떨릴까? 우리도 떨리는데 맞죠? 손에서 땀나요. 땀 날만합니다. 저도 땀 나요. 괴담사 1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자, 2페이지 시작이죠, 이제. 와, 뒤에 분들 한 번씩 더 연습했을 것 같아 왠지. 그럼요. 자, 자, 제발.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뷰사님의 일본 괴담 훔친 자동차에 대한 투표 결과는요? 내 맞췄지. 5표. 와, 5표인가요? 네, 5표입니다. 5표. 와 이거 어떻게 뚫어? 정확히 맞췄지. 에이. 제가 맞췄어요. 5표 나올 것 같다고. 자, 이렇게 해서 5표가 나왔어요. 네. 이번 빡셉니다. 저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번 거 5표 나올 거라는. 저한테 거. 예측했는데 어. 맞췄어요.
그래도 지금 다른 분들이 한 번 눌러주신 것 같긴 해요. 네. 야 이거 1페이지는 우리 그 뿌니별님 4표, 개족사진님 3표, 3표, 뷰사님 5표. 5표. 점점점.